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걸 놓고 검찰의 반응도 나오고 있고 많은 법조인들을 취재해 본 결과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재판부가 영장 기각을 하면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흔히 영장실질심사 이 판결문을 판사들이 쓰게 됩니다. 그럴 때 가능하면 간결하게 합니다. 짧게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 이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 판결문이 긴데다가 거기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또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방어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이례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소명이 부족하다, 아직도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해서 간결하게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유창훈 판사가 아주 길게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이 된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꼭 구속시켜야겠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판결이다, 참 이례적인 판결이다, 두고두고 이 유창훈 판사는 이 판결이 자신이 판사생활 법조인을 하는 동안 내내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의 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구속은 뭐로 설명할 것이냐, 법 앞에 평등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이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검찰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투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인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 증거는 뭐냐, 이제 이런 논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니까 구속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민주당 당원이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개딸들이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박수소리가 터져나오고 참 또 난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왜 이러느냐, 이재명은 굉장히 찝찝할 텐데, 민주당도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 많은데, 또 당내 내전 상태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회에 비명 반명을 완전히 밟고 가자, 당내 정비를 하자. 두 번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 이재명의 영장 기각, 이게 이재명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일단 추석 연휴에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명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본 재판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본 재판, 정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제 증거가 어디에까지 있느냐, 이게 지금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히 변호사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버리면 혐의도 인정을 이미 하고 있다. 또 증거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 도망갈 우려가 없다.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굳이 구속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신병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이걸 노리고 이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의 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끝이 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주 긴 추석 연휴에 뭐 그래도 가장 큰 화두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뭐 2년을 수사를 했다, 뭐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끌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시간을 질질 끈 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고 김명수 사법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지금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는 이 특혜가 국토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금 1심 중입니다. 이 재판이 1심 판결만 나오게 되더라도, 연말 안으로 1심 판결만 나오게 되더라도 이재명 그다음 민주당은 거의 끝장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 지금 재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10월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본 재판이 처음 열립니다. 이재명의 재판, 대장동과 성남FC 재판이 다음 달 이제 본 재판이 처음 열립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428억 원, 이 김만배의 428억 원이 이재명과 정진상을 비롯한 이재명 측의 배당금이었다. 이재명 측의 돈이다. 이재명에게 주려고 한 돈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고. 이 소위 약정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은 워낙 명료한 것이어서 추가 보강 수사는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10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백현동은 이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의 증거는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도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현동에 대한 보강 수사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대북 송금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화영의 그 진술 번복입니다. 이 4차례, 5차례 진술 번복이 일어난 것. 이게 이재명이 아니고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사법방해, 증거인멸, 재판방해,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이렇게 위정교사하는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엄벌에 처하는 법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있는 법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법조인들의 한탄이기도 하고 또 한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송금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입니다. 꼭 같은 구조입니다.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배임입니다. 이 똑같은 구조로 특혜를 줘서 주변이 이익을 챙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동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에서 6개월 넘게 수사를 해왔고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등등 모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재명만 조사를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대북 송금, 북한의 뒷돈을 대납해준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2억 원 가까이 쪼개기 후원을 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그 법인카드 유용 부분입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이다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횡령입니다. 횡령.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의 예산을 횡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재명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건 뭐 말 그대로 법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JTBC, MBC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여기에 이재명은 어떻게 관여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건 뭐 대선 공작입니다. 선거 공작을 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은 법적으로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수사,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게 민주당이 쪼개지는,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은 민주당의 자신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표를 던진 뭐 비명 반명 의원들 모두 솎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쇼를 하겠지만 모두 결정적으로 솎아내려고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내부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이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한동훈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 절차를 이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남아있는 많은 수사들을 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다시 소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물론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각종 정책도 내놓아야 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 법꾸라지 한 명이 정치 권력을 쥐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 사법 방해를 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냐, 구속이 필요하냐 라는 판결은 어떻게 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실패를 했다? 검찰의 수사는 탄탄했습니다. 그걸 유창훈 판사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앞으로도 더 이재명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 또 재판 준비, 재판 잘 이끌어 가야 한다. 그래야 그게 법치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야당 대표니까 혐의가 있어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